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하나기술 공모청약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주식회사 하나기술 대표이사 오태봉, 설립은 2000년 6월에 설립됐고요. 주요 사업은 2차전지, 양산, 자동화 설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임직원 수는 165명. 임원진들 스펙 보면은 2차전지 관련된 업체들 이렇게 오신 분고요. 아니면 기계업체들 관련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 수요 측은 9일하고 10일이죠. 그리고 청약일 13일, 16일, 납입일은 18일입니다. 총 공모는 80만 주고요. 일반 20%, 기관 80%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우리 사주가 없습니다. 이게 좀 찝찝한 부분입니다. 다들 돈이 없는 건지. 공모가는 31,000원에서 35,000원이고요. 공모 금액은 250억에서 280억. 상장 시총은 1,100억에서 1,270억입니다. 공모 자금의 사용 목적은 일부 시설 자금, 그리고 워킹 캐피탈, 그리고 기타 자금인데 요거는 이제 R&D, 그리고 좀 큰 부분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채무 상환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자본 총계 대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100억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부채 부담은 여전히 있어요. 현재는 저금리라서 별 영향은 없겠지만 이거는 요주의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 주요 주주 및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 갖게 되고요. 이분도 이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락업 걸리게 됩니다. 나머지 유통 가능 주식수를 봤을 때는 보통주 그리고 전환우선주가 있는데요. 전환우선주는 전환된다고 봤을 때 둘이 합해서 45%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환사채가 한 11만 주 정도 있어요. 45%, 46% 정도인데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업황, 전기차 판매는 매년 이렇게 늘어나서 30년까지 갈 거고, 각국들이 이제 15년, 30년, 35년 해가지고 이렇게 내연기관 판매 종료를 이미 진행 중인 거는 전기차 기술 리뷰 때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도 로 약간 꺾였었지만 다시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배터리가 있어야 차를 만드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은 캐파를 계속 이렇게 매년 증설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장비주들도 조금씩 수혜를 봐서 15% 정도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는 LG, SDI, SK 3사에 다 납품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전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립을 해야 되죠. 조립을 한 다음에 패키징을 해가지고 양음극의 어떤 전기적 특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충방전 공정, 혹은 활성화 공정, 화성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가스를 빼주는 과정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각각의 공정에는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업체 리스트는 보시면 좋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립, 활성화, 팩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턴키로 해가지고 맡겨만 주십시오 그럼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해가지고 극판 공정에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극판 같은 경우에는 CIS나 PNT 이런 애들이 유명하죠.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각각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고객사마다 채택된 고객이 있고 아닌데도 있고 이런데, 결국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어디 납품처를 뚫었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이제 각형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없는데. 각형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아실 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 SDI인 거죠. B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만 하니까 여기는 아마 LG 화학 쪽일 거고요. 전지를 만드는 공정에서 그 과정에 많은 장비가 들어간다. 삽입하고 용접하고 세정하고 물류하고 측정하고 검사하고 여러 장비가 들어간다 이런 맥락일 거고요. 동사는 특히나 이제 전액 주액기하고 패키징 쪽에서 강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극판 공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각형하고 파우치 쪽이죠. 여기서 노칭기 그리고 스태킹, 코팅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극판 공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코팅액을 도포하는 기계인 코팅 머신, 극판을 풀었다가 감았다가 하는 와인더, 레이저로 커팅을 해주는 노칭 기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장비들을 여러 납품해가지고 나온 매출은 2022년 반기 기준으로 조립공정 56%, 화성공정 36%, 기타 등등 이렇게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이런 식의 구성을 따라갑니다. 자, 우선
주 매출처가 A사라고 돼 있어요. 50% 정도가 다 A사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뭐 뻔하죠. 아까 각형 SDI라고 했죠. 실제로 SDI 쪽이죠. 여기 B사 31% 최근에 는 거. 요거는 아마도 SK겠죠. 네, SK. 물론 나머지 20% 정도는 내년에 해외 매출처가 붙을 거라고 하는데, 요거는 최근에 나왔던 이제 볼kswagen 10월달 협력사 등록된 부분에서 감안한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회사의 뉴 아이템으로는 폐배터리 사업이 요새 재활용한다는 얘기, 뭐 LG 쪽에서 한다고 하죠. 그쪽 관련해서 진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디스플레이 글라스 가공 장비, 요거 이제 UTG, 울트라 틴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그 갤럭시 시리즈 폴더블 폰의 앞에 전면이 유리가 얇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열로 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비를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일단 희망사항이고 시장에서 떠들거리 정도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거창하게 앞에서 여러 사업과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회사의 매출액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꾸준히 늘기는 쉽지 않죠. 또한 이제 매출이 이렇게 늘었었지만은, 매출이 거의 300억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큰 변동이 없이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그냥 50억 레벨 수준입니다. 오히려 올해는 반기 기준으로 작년보다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요거는 GPM 자체가 되게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에 받은 거죠. 또 자세히 보시면은 19년 반기와 19년 온기를 봤을 때 어쨌든 하반기에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떨어졌죠. 요거는 하반기에 적자를 봤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올해 이익률이 떨어진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파보면은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 비중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이 올라가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익률이 떨어졌는데, 일단 GPM의 감소를 갖고 왔겠죠. 원재료 비용이 많이 증가했으니까요. 저가 수주나 이런 부분일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용 살펴봤고 피어으로 보겠습니다. 관련 업체들을 쫙 뽑았죠. 그리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P&E 솔루션, V1텍, NS, 코인테크 선정했습니다. 업체들 여기서 선정된 거 이렇게 매출 비중 살펴보면 대부분 2차전지 장비, 검사 시스템, 검사기 그런 것들이라서 뭐 뭘 갖고 오든 피어로 비교할 수는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잠깐 조심해야 되는 업체 두 개만 보면은 명성 TNS랑 이노메트리, 이 두 놈만 조심하면 되는데, 최근에 상장하자마자 대주주가 바뀐 회사다라는 걸 감안한 겁니다. 자, 피어 4개 선정된 회사 가지고 평균 표가 28배를 적용했습니다. 수출되는 공모가는 주당 51,400원. 여기서 할인율 32%에서 40% 적용했더니 공모가 밴드 31,000원에서 35,000원이 나왔다는 결론이죠. 다만 이 밴드가 적정한가? 이거는 앞으로 자체 밸류에이션에서 따져봐야겠죠. 일단 회사의 언플로는 하나기술은 올해 배터리 장비로 매출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내년에는 1,500억 할 거라고 했는데요. 일단 반기까지 매출이 550억 했는데 남아있는 수주가 300억이에요. 1,000억 하려면 수주 추가적으로 더 따야 되죠. 또 갑자기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리드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20년은 현실적으로 1,000억은 약간 못한다. 애초에 그냥 목표를 1,000억이라고 한 거죠. 어차피 20년은 다 지나갔고 하니까 20년 매출액을 그냥 1,000억이라고 치고 여기 가정하여 넣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이익률을 봐야 되는데 반기까지 한 8% 나왔으니까 이 수준이 이어가서 한 7.5% 정도 적용을 했고요. 그때 영업이익 75억 나왔죠. 그리고 이자 빼고 뭐 세금 감안해서 50억의 순이익을 산출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최근 3년간 법인세가 정상 수준보다 되게 낮은 세율이었는데, 주석에 보시면은 2020년부터는 21.6% 정상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앞으로의 법인세는 23% 정상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21년 목표대로 회사가 매출이 만약에 늘어난다고 치면은 1,500억 대표가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익률은 요거보다는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잘 나올 때 한 10% 정도 나왔으니까 한 10% 정도 넣어서 계산하거나 뭐 대표가 말했던 15%까지도 넣어서 하이와 로 시나리오를 구해봤습니다. 그 경우에는 순이익이 100억에서 170억 정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2020년으로는 POR 기준 15배에서 17배, PER 기준 23배에서 30배 정도입니다. PER을 선정하는 거에 썩 무리는 없었다고 생각은 해요. 21년 기준으로 하이 케이스는 POR 5배 정도 수준, PER 7배, 로우 케이스는 POR 8배, PER 10배 정도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21년 기준으로는 뭐 싸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수주의 가시성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트래킹이 필요하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확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익률이 들쭉날쭉했던 부분을 보면은 그 부분도 어떻게 될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타 업체들 실적 추이가 어떤가 보겠습니다. P&E 솔루션 꾸준히 매출 증가했고 꾸준히 영업이익 증가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도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들쭉날쭉했지만 이익은 나쁘지 않다. NS 조금씩 이렇게 증가했고 올해도 2분기 때 괜찮았다. V원텍 17년, 18년 2년간 좋다가 19년에 확 다운됐죠. 20년 봤을 때 반기까지 썩 변화는 없습니다. 19년 정도 할 것 같네요. 자, M 플러스 매출액은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했지만은 이익이 워낙 들쭉날쭉하죠. 올해도 들쭉날쭉하고 별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명성 TNS 일단 안 좋습니다. 좋았다가 계속 망한 상황이고 지금 적자나고 있죠. 대보마그네틱스 매출과 상관없이 매출은 이렇게 증가했어도 영업이익은 한 40억 정도 유지했었는데 올해는 완전 레벨 다운되는 모습입니다. 이노메트리 5, 6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다가 올해 별로. 코인테크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그림이었는데 20년부터 대폭 급감했습니다. A프로 계속 늘어나는 그림이었고 올해도 반기 기준까지는 괜찮았다. 20년에도 좋다. 업체들은 대충 이런 현황입니다. 자, 이 업체들의 시총을 다 적어가지고 영업이익 대비 POR을 산출했어요. 대략 보면은 한 25배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되는 산업이에요. 수주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설사 매출액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익률을 못 맞추기 때문이죠. 자, 그럼 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평균을 내보면은 PER 기준으로 대략 한 30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략 주관사에서 내놓은 공모가에는 PER 28배를 적용했잖아요. 그냥 적정가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걔들은 애초에 선정을 할 때 반기 이익을 2배로 그냥 곱하기 2 했어요. 실제 제가 산출한 거는 더 이익이 보수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의 공모가 밴드의 메리트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적정가, 할인율이 반영되지 않은 적정가 수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역시 또 시총 밸류에이션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회사들의 시가총액 평균을 구해봤는데요. 대략 1,8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P&E 솔루션이 혼자 2,800억 되거든요. 얘 제끼고 보면은 대략 한 1,200억에서 한 1,800억 정도 사이 요 언저리에 어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단이 1,300억이거든요. 그러면 밴드가가 역시나 그냥 적정가 정도라는 수준인데 약간 위로 업사이드가 조금 있겠네요. 과거의 기준으로 회사들의 시총을 봤을 때 2차전지 축에 속한 업종이다 보니까 업체들이 테마성이 강하죠. 종종 튀긴 튀거든요.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는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언저리까지도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좀 찝찝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공모를 받아서 한번 긁어봐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자, 여담으로 최근 5년간 2차전지와 관련된 공모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적어놨는데 대부분의 공모가가 상단 혹은 상단 초과에서 결정이 됐을 정도로 상당히 핫한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기관들의 경쟁률이 대부분 높아요. 당일의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비해서는 썩 더블 이렇게 나는 경우는 없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시작할 확률이 높다. 하나 빼곤 다 플러스였고요. 그 이후로는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오거나 쳐서 이렇게 다들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으로 다시 보더라도 상장 시총 대비 현재 시총이 대부분 높긴 높거든요. 몇 개 빼고는 올라가 있죠. 그래서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공모 참여에 의의가 있다. 다만 미래에셋 대우에서 나온 건들 이 두 건이 있는데 두 건 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마이너스가 나 있어요. 결과가 안 좋다는 부분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상기시켜주긴 할 거예요. 특히나 이 19년에 코인테크 이때 크게 대인 분들이 몇 명 있거든요. 다만 이때는 애초에 공모 시총을 3,000억으로 설정을 해버리니까 너무 높은 부분이 있고 대략 시장에서 1,200억, 1,800억 정도 인정해줬으니까요. 요번에는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공모주의 과열 현상이나 2차전지 산업 이런 아이템을 고려해보면은 참여를 해보는 게 맞다. 다만 회사는 재무 안전성이 안 좋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상장하고 나면 어떻게든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비주들은 대개 상장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전환사채 혹은 유상증자 혹은 아예 회사 팔아버려 최대주주 변경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서
가끔씩 수주나 테마성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긴 하지만은 시장에서 늘 큰 비중으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의 3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 중이에요. 거기에다가 얼마 전 미국 대선 결과까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또 연말이다 보니까 여러 시장 이슈들이 많아지고 커버할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퇴근하고 나서 영상을 찍으려고 이것저것 이제 준비하고 편집하고 이런 거를 지금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 이야기들을 전달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 쪽 영상이라는 게 적시성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되는 데까지는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